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을 모은 사람보다 큰 빚을 갚은 사람이 대단하고, 그보다 대단한 거는 큰 빚을 지고 나 몰라라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막대한 빚을 지고 뭐 그런 빚을 갚는 사람들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들한테 빚이 졌으면 나는 이 빚 갚은 걸 왜 대단하게 발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남들한테 빚진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좀 빚을 많이 진 분들 있잖아요. 금액이 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빚을 못 갚으니까 대단한 거고, 대단한 얘기를 누구한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한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그 말은 뭐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 중에 빚을 제대로 책임지고 갚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다수는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치가 보면, 이 말을 제대로 곱씹어보면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빚의 기준을 1억으로 잡겠습니다. 1억 빚. 1억 빚이 있으면 절대 다수는 못 갚으니까 이걸 갚는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칭하겠죠. 웬만한 사람 못 갚으니까. 이거 자체만 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대단하게 보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절대 다수의 이제 억대 채무자는 못 갚는 거잖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고 빌려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 채권자.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채무자 입장 생각하면 채권자 입장은 왜 눈금만 생각 안 합니까? 돈을 빌려준 쪽 입장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정말 문제 있는 게, 뭐 개인 파상이나 개인 회생 같은 거 보면 철저하게 채무자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채권자 입장은 1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사람 믿고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그 채권자의 어떤 고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1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채무자만 갑이고 채권자는 갑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채무자만 생각하고 채권자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같은 것도 보면,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입장 우선시해서 판결 내리지 채권자 입장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가 돈을 못 받든 그 돈 못 받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 그런 거는 법원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상황, 채무자의 직업, 재무상태, 가족관계, 이런 것만 따지지 채권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돈을 빌려놓고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채권자 빚 아예 안 갚으려고, 다 안 갚으려고 작정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빚 졌는 거 갚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근데 이걸 대단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 당연한 걸 못하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전 대한민국의 대출 문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너무 신경 생각하고 관대하게 보고 안 갚으려 배째라고 나오고 오히려 이걸 악용하고 그 사람 믿고 빌려준 채권자만 바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듣고도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까? 지인끼리 돈거래 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얘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얘도 나한테 도와준 거 좀 있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줄 겁니까? 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나중에 뭐 돈 못 받아도 저한테 뭐 사정하지 마십시오. 붕어 형 많이 맞았습니다. 아, 제가 그때 착각을 했네요.
순간 정이 약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한테 신세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금전적으로 신세를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돼요. 빚진 거 갚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도리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도 많고 이 빚이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이런 거 보더라도 대한민국 금전 문화는 좀 양심적 문제 있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빚지고 안 갚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로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돈 떼먹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걸 보영님이 속 시원하게 말하네요. 우리나라법 문제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잘못은 있죠. 애초에 저런 인간 안 빌려주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법 자체는 돈 없으니 뱃자라식이면 그런 것들 편들어 주는 건데 저게 말이 됩니까? 빚 갚는 게 힘든 줄 알면 주제 파악하고 애초에 빌리지 말든가. 저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다수는 대출을 받을 때 애초에 갚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빌렸으면 갚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빌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빌려서 돈 나온 것만 생각하지 이 돈은 무조건 내가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빌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는 겁니다. 애초에 갚겠다는 마인드 없이 대출만 받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대출에 나오는 것들의 그 대출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마통, 카드론, 현금 서비스. 우리가 빚이라고 이름 짓는 것들의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대출 받았는데 못 갚아서 이자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원래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라고 존재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근데 왜 빚이 늘어나는 걸까? 뭐 자기들 딴에 이렇게 얘기했지.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는 그런 건 핑계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는요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못 갚아도 옛날처럼 뭐 폭력 쓴다거나 뭐 잡아간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추심을 할 수 있대. 물리적인 압박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라고? 야, 나 돈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그 돈 없어 살잖아. 이딴 마인드로 나온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난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자체가 양심 불량이야. 지금도 안 갚을 목적으로 사정 하면서 빌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나한테 돈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나한테 돈 얼마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돈 안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정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딴지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붕어형 살다 보면 신세 질 수도 있는 거죠. 금전 신세 같은 거. 붕어형은 안 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전 안 졌습니다.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님 빌려주던가. 님도 돈 빌려주고 한번 못 받아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지.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을 안 갚는 양심 불량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져. 돈 빌려가놓고 어쩌라고. 나 돈 없어. 뱃째. 나도 돈이 없는 거 어떡하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딴 식으로 적반하자고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점점 양심불량자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빚진 사람도 점점 비정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점점.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앞으로 스스로 극복 못하면 인간들 못 받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비정상이었습니다. 돈 안 갚는 사람도 너무 많고, 빚져놓고 나몰라라는 사람도 많고, 전 세계에서 빚에 대해 이렇게 둔감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심합니다. 다른 나라가 놀랄 정도예요. 빚져놓고 빚째라, 안 갚으면 그만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하고, 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내 돈을 뺏기지 않는 것, 내 돈이 떼이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는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 많아지는 거고,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나한테 돈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의 범죄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돈 부탁하는 사람도 있으면 정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지인들끼리 돈 거래했을 경우 얼마나 갚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믿어도 사람 믿지 마십시오. 돈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신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돈 앞에서 인간관계 10년지기 20년지기 있다고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